장애를 넘어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노디스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노디스를 전해주실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운동하는 것이 무서웠다. 하지만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야 그게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한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도전을 해나갈 것이다. 이 마음과 용기가 다른 분들께도 전달되기를 바라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 학습지원센터에서 점역교정사로 일을 하고 있는 김솔입니다. 네, 김솔님. 점역교정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점역교정사는 일반 문서를 점자로 점역하는 걸 점역사라고 하고, 그 점역된 문서를 가지고 점자 규정에 맞게 교정을 보는 사람을 교정사라고 해요. 그래서 통틀어서 점역교정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교정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정사입니다. 따로 자격증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점역교정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험이 있어요. 매년 봄, 가을에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 따야 하는 자격증이 국어 한글 점역교정사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2급, 1급 이렇게 자격증이 가는데, 수학, 과학 자격증도 있고, 영어 자격증도 있고, 음악이랑 일본어 자격증이 있어요. 네. 점자가 그러니까 되게 네. 다양한 과목이 있네요. 네. 점자를 쓰시는 거니까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전맹이신 분들이 점자를 주로 많이 사용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전맹 장애인이신지 네. 혹시 선천? 네, 선천이에요. 혹시 그럼 사는 거 어떻게 부모님이랑 같이 아니요, 저 혼자 독립해서 살아요. 독립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5년 3개월쯤 됐어요. 꽤 많이 하셨네요. 처음에 그러면 독립하신다고 하셨을 때 혹시 뭐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걱정 안 하셨는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울로 독립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반이 없는 타지로 오는 거니까 반대를 많이 하셨죠. 독립을 해서 그러면 좋은 점, 이렇게 힘들지만 좋은 점.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혼자만의 공간이 생겼으니까 오늘은 뭘 먹을까, 뭐 오늘은 뭘 할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은 있지만, 그렇지만 자유의 선택권도 넓어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좋은 점이 있죠. 뭐든지 혼자서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요. 그렇죠. 그냥 정말 딱 독립 생활에 정말 좋은 점을 누리고 계시네요. 네. 기반을 잡는 거예요. 타지 생활이니까 아무것도 관련 정보나 이런 것들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들이 좀 어려웠고, 내가 자주 가는 카페, 뭐 그런 식당 혹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적인 것들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독립 생활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것들을 노력하고 계실 텐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기 위한, 그러니까 그냥 인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가 좀 표정 때문에 좀 오해를 많이 받아서 내향인이라서 좀 표정이 처음부터 막 웃는 얼굴이 아니어서 오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먼저 인사도 잘 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솔님의 주위 분들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꽤 주위 많은 분들께서 솔님을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그런 걸 잘하는 게 아니라서 오해를 좀 많이 받지만, 그냥 좀 저랑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솔님도 그렇게 다른 분들한테 더 이제 오해 사지 않도록 혹은 이제 더 좋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거고, 그분들도 이제 다가와 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용기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가 사람이 같이 서로 돕고 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부분에서 잘 실천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그럼 이제 점역교정사로 일도 하고 계시지만 복지관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을 가르치시나요, 보통? 학습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중도 시각장애를 진단받은 성인들을 위한 점자 교육과 아동을 위한 아동 보조공학기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중도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이제 중간에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제가 그분들의 심정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분들 가르칠 때 또 어떻게 잘 따라오시나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마음이 힘드신 분과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다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분들을 다 함께 어울러서 잘 하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방금 이제 중도 시각장애인 분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이 중도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이분 어쨌든 표현 그대로 앞이 깜깜해질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이런 어떤 그런 패닉에 빠지실 텐데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뭘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생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두 가지 루트가 있더라고요. 장애인 복지관 홍보책자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서 주민센터에서 연계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초기 상담을 한 다음에 필요한 요구가 뭐고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할지를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부서별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여가 생활 같은 거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쪽 부서에서 연계가 되고, 그리고 점자 교육이나 보행 교육 같은 게 필요하면 이제 그쪽 부서로 연계가 돼서, 저는 점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한글 점자 교육 저 시기랑 맞물릴 때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질문을 잠깐 바꿔서 아까 이제 아동 대상으로 이제 보조공학기기 이제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 정말 스마트폰의 기본이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근데 터치식이다 보니까 저시력은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전맹이시면 좀 사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요? 물리적인 버튼이 없어도 화면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다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터치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밥솥도 그렇고 뭐 꼭 보조공학기기가 아니더라도. 근데 기본적으로 읽어주는 기능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어떤 따로 시각장애인용 어떤 스마트폰이나 그런 기구가 있는 건 아니고 원래 있는 스마트폰에 그 화면을 읽어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활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요즘 스마트폰 없이 정말 사는 거는 상상을 못 하는데 그래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우리 운동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솔님 야구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네. 야구 어떻게 좋아하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야구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2008 그 베이징 올림픽 요거 하면서 사람들이 야구 팬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생 되면서 주변에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신문 기사나 뭐 이런 걸로 야구를, 기사랑 글로 야구를 배우다 보니까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장에 직관을 한번 갔다가 야구를 좋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관람을 친구들이랑 대학 때 네.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관람 이제 그럼 경기장을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경기장 가보면 어때요? 신나고 재밌어요. 처음에는 이게 시끄러워서 적응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른들이 소리 지르고 놀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대단하게 참여를 하지 않아도 적당한 바람도 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응원하는 걸 볼 수도 있고 경기도 하고 하니까 생각보다 기분이 많이 좋아져요. 그렇게 갔다 오면. 저도 뭐 자세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니까 뭐 장애인 관람석 정도로 뭔가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지금 보면은 이제 휠체어를 조금 네. 이제 해서 뭐 계단 대신에 좀 이제 그죠? 언덕으로 만들어 놓는다던가 언덕을 좀 최소화한다던가 좀 좌석을 넓게 한 그런 휠체어 좌석까지는 제가 본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거는 잘 돼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네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좌석에 대한 제한은 크게 없지만 동석. 요즘 최근에 그 수신기, 그러니까 그 아까 야구장의 그 중계와 그거를 그 딜레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수신기 같은 게 지원이 되는 구장이 있는데, 모든 구장에 확대가 된 건 아니라서 그 특정한 구장에만 가야 그거를 그 수신기를 빌려서 이렇게 그 꽂고 야구를 들을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또 내년에 2025 시즌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또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 운동 하시는 것도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운동 어떻게 좋아하세요? 하시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운동이 루틴이 되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운동이 루틴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라는 네, 건데. 매일매일 운동을 30분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면 꾀도 부리게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생활 속에서 뭐 이렇게 많이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 편입니다. 그럼 최근에 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하면 운동을 하고 쉬고 계신 거예요? 네. 운동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잃어버린 5년이 너무 커서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5년 동안 운동을 그러니까 저 혼자 했기 때문에 자세나 이런 게 많이 무너져서 좀 힘든 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니까 또 생활에 활력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루틴 정도가 아니라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네, 저는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1형 당뇨라는 질병이 있어서 그래도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꼭 필요해가지고 계단 운동이라든지 사이클이라든지 집에서 아령 드는 운동 같은 거를 하고 있지만 확실히 전문적으로 배우면 더 큰 운동 효과가 나타나서 그래서 전문 기관을 찾고 있었는데 지금 찾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네. 처음에는 적응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한 2달 정도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슬슬 시작해야지 할 때 코로나가 찾아왔고 코로나 시기가 그때는 워낙 심했으니까 운동을 하러 갈 생각을 못했고 시기를 잘 지나서 이제 운동을 하러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받아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운동을 못하고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5년 동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도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위험하다는 거였고요.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이용하기에는 위험해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가한 시간대에 오라고 하는데 그 한가한 시간대는 제가 일하는 시간이라 갈 수가 없고 어떤 것도 감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조건들이 다 안 맞아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서 누군가는 이제 그렇게 처음에 노력을 했어도 5년 동안 어떤 뭐가 거절을 받거나 하면은 어떻게 보면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솔님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어쨌든 솔님이 사실 저는 이제 비장애인이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천천전맹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거든요. 네. 솔님은 어쨌든 뭐 선천전맹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생활도 하고 계시고 또 독립생활하고 계시고 또 운동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훌륭한 그 일상을 잘 지켜나가고 계신데 만약에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그걸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틀에 갇히지 말고 경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저도 기반이 없는 서울에서 0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여기 오기까지에 솔직히 온갖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들을 내가 실패를 했다고 도전을 멈추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도전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경험이 재산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잘 쌓이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셔서 열심히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 있잖아요. 네. 학생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그냥 다양한 것들, 그냥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작은 것이라도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셔서 좀 마음의 우울감과 이런 걸 좀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울감이라는 게 한꺼번에 없어지진 않더라도 이게 만약에 당장 실명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그 우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함께 이거를 듣고 혹은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과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노디스는 김솔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김솔님의 노디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응원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디스를 전달해주고 싶으시거나 혹은 또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노디스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실 텐데 동료분들한테 한마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서울에 정착을 하기에는
꽤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는 회사 동료들 덕분이었던 것 같고요. 저의 건강상의 그런 것들을 복지관 직원분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걸로 크게 편견 없이 대해주셔서 되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요. 특수지원 선생센터 선생님들한테 고마움을 더 많이 느껴요. 선생님들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잘 버틸 수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